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죠. 네. 그럴 때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빨리 좀 명확한 답을 찾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 있잖아요. 네네. 그 종결 욕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종결 욕구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불확실함을 불편하게 느끼고 가끔은 너무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우선 종결 욕구라는 말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지부터 좀 확실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간단히 말하면요.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상태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다. 네. 대신 명확하고 또 예측 가능한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죠. 뭐랄까 질서나 안정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불확실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음, 빨리 이걸 좀 정리하고 음, 확실한 답을 딱 얻고 싶어 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음, 정보가 좀 부족해요. 음. 그래도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빨리 결정해버린다거나 네, 그럴 수 있죠. 혹은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 대로 저게 안전하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 음.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행동들이 다 종결 욕구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는데요. 네, 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놀랍게도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있잖아요. 네. 날씨요? 더울 때요? 네. 그럴 때조차도 이런 종결 욕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와, 정말요? 날씨가 더운 것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그건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쵸. 좀 의외죠.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더우면 괜히 막 짜증나고 뭐든 빨리 그냥 끝내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신체적인 불편함이 우리 판단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확해 보셨어요.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좀 비판적인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의견에 그냥 쉽게 따라가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좀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열린 마음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요. 확실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이게 좀 역설적인데 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섣부르게 딱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충분히 탐색하는 게 결국 더 나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알려고 할수록 오히려 덜 불안해지고 더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당장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요. 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종결 욕구의 정도는요. 개개인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문화나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급격한 사회 변화 같은 큰 혼란을 겪었던 사회에서는요. 아무래도 불확실함을 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하긴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으니까 더 안정을 찾고 싶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엄격한 규범을 선호한다거나 뭐랄까 빠른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좀 변화나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길, 예측 가능한 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좀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공정성이요? 그건 또 어떻게 연결되죠?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회라면요. 어느 정도 불확실한 상황도 좀 감소할 수 있어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커지고 자연스럽게 불확실함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노력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으면 굳이 불확실한 도전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겠네요. 맞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과정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요. 이 불확실하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계획대로 뭐가 딱딱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안 돼도 또 다른 길이 있구나, 이렇게요.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내 계획대로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불확실성을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네, 자연스러운 일부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그 경험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불확실함 앞에서 그냥 멈춰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동반자요. 네. 이걸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좀 더 찾아보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되 때로는 좀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나가는 그런 지혜를 기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비슷한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말이 있죠. 어쩌면 그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흥미롭고 또 의미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불확실성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문화나 사회 배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문화권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편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